자, 그러면 변호사님, 상속 포기는 사행위가 아닌데 제가 상속 분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사행위가 돼야 되고 제가 이거를 패소할 수밖에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말자. 왜냐면 제가 요거를 검토해보고 진행을 해본 결과 지방법원 하급심에서는 상대적으로 꽤나 많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의 경우도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쪽이 승소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 논거나 이런 유리점을 설명드리면,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행위 취소 소송 관련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상속 포기의 경우 취급이 달라야 하는가, 같이 취급할 수 있는가, 특히 이제 소장을 받은 채무자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입장에서 승소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양평에 5,000평대의 땅을 남긴 채 사망을 하셨습니다. 자식이 4명이 있었고 당연히 이제 어머니는 아직 생존해 계셨어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총 5명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상속인으로 어머니하고 자식 넷, 이렇게 상속인이 되는데, 유독 그 자식 중에 장남 1명이 어려서부터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부모님 돈도 갖다 썼고 채무가 너무 많아서 본인 명의로는 아예 거래를 못한 지 오래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자식들 4명하고 어머니가 모여가지고 이거 그냥 아버지 5,000평 땅 이거 막내 아들이 다 가져가자, 또는 어머니 앞으로 다 하자, 이렇게 사이좋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5,000평 명의 땅은 막내 아들 단독 명의 또는 어머니 단독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장남의 채권자인 X은행에서 이거 사회행위다라고 취소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예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특정 상속인 한두 명만 받고 나머지는 재산을 안 받는 형태로 협의를 하면 그 안 받는 분들은 내가 상속 포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상속 포기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별하는 방법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등기 원인란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막 전화 와가지고 변호사님 제가 상속 포기를 했는데요 라고 막 주절주절 말씀하시면 저는 그분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등기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식에서는 상속 포기일지 몰라도 법률적 처리는 사실 대부분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예요. 여하튼 변호사한테 전화 오기 전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동산의 등기부의 등기 원인란을 보자. 거기에 상속 포기라고 적혀 있으면 일단은 좋은 거예요. 특히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현장에 있다면. 근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돼 있다면 조금 이제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대법원의 태도를 볼게요.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그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분에 너무 많이 미달하게 받았으면 그 부분만큼은 사회행위가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상속 포기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회행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인식과 법적 취급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괴리에서 오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예요. 자, 그러면 변호사님, 상속 포기는 사행위가 아닌데 제가 상속 분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사행위가 돼야 되고 제가 이거를 패소할 수밖에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말자. 왜냐면 제가 요거를 검토해보고 진행을 해본 결과 지방법원 하급심에서는 상대적으로 꽤나 많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의 경우도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쪽이 승소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 논거나 이런 유리점을 설명드리면, 자, 상속 재산 분할 협의하고 상속 포기 모두 다 상속 개시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분할 협의를 하면서 한 명이 나는 아예 안 받는다고 했을 때도 그 효과는 상속 개시시로 소급하고, 상속 포기의 경우도 안 받는 사람의 그 상속분은 애초부터 안 받는 것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다만 차이점은 사실상 절차에 있어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그 기간에 제한도 없고 방식도 법원에 신고해야 된다거나 법원의 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상속인 전부, 공동상속인 전부가 합의서만 작성하면 돼요. 그런데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아는 날로부터 3개월 반드시 그 기간 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 허가를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상속 포기
심판을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이것 빼고는 실질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왜 상속 포기는 사행위가 아닌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냐. 이제 이런 논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후에 사행위 취소 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에 변론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상속 포기와 마찬가지의 법리를 적용해서 이건 애초에 사행위가 될 수 없다 라는 주장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회의 의사가 없다. 세 번째는 설령 사회행위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과하지 않다. 받을 만큼 받은 거다. 요 국면에서 이제 기여분 주장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변론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이제 부산지방법원에서 나왔던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40년 정도 같이 혼인 생활을 하셨고 이런 과정 중에서 자식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또 장남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장남이 채무가 많았고 장남의 채권자인 X씨가 이미 그 장남에 대해서 판결문까지 오래전에 받아둔 상태였어. 자,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이제 투병 생활 하시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 그 아파트 상속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다가 다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해서 어머니 단독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이게 사회행위가 될 것인가 라는 소송이 들어왔는데 법원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논거를 보면은 부부가 한 집에서 오래 함께 살다가 그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자식들이나 부부 남은 배우자가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그거를 남은 잔존 배우자한테 주는 게 우리나라의 법감정, 도덕, 관습상 너무나 이례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서 툭 떨어진 그런 큰 재산이 아니라 평생 같이 살던 그 집에서 같이 살다가 돌아가셨으면 그 어머니 명의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정서라는 거예요. 부모님 평생 같이 살았다는 그 집은 사실 같이 이룬 거예요. 뭐 물론 뭐 아빠가 돈 벌었냐 엄마가 돈 벌었냐 많이 벌었냐 적게 벌었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40년 50년 같이 사셨으면 같이 이룬 재산이고, 또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면 사실 이제 어머니 혼자 남겨지신 경우에는 어머니도 살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상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부가 같이 살던 집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고 남은 배우자만 남겨진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그것을 어머니 단독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두고 이걸 사회행위가 될 것이냐라고 판단하는 데는 보다 신중해야 된다. 또한 사회 의사도 보다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보고 이게 문제가 되거나 나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 사회행위나 사회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 이 사건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취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 들어오신 경우가 정말 상담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어느 정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가 명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은 해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사실 이제 대법원 판례라는 것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고, 저는 이걸 두 개를 다르게 취급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해보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